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대출 이야기입니다. 일명 기사 때 잠시 짚어드렸는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6억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 조인다. 7월부터 규제 지역의 DSR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원리금은 어느 정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기준을 마련한 건데 이게 40% 지금 기준인데 이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9억이 기준이었는데 이걸 낮춰갖고 그럼 대상자가 늘어나잖아요. 현행 9억 넘는 아파트에서 대상을 확대했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한도가 더 깎인다. 그러니까 대출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적은 서민 청년층은 타격이 더 크다. 이게 그럼 2030 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여당에서 지금 2030 민심이 안 좋으니까 부동산 민심이 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출 좀 풀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와중에. 다른 방향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은 6억대 집을 살 때 대출이 1억이 줄어듭니다. 그러자 이거 영끌 막힌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원규 교수님. 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거는? 일단은 여당이 말하고 있는 대출 완화와는 전혀 반대 방향인데 예. 저는 그래도 이게 정부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성 측면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기사에서 조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39세 이하 청년한테는 그 30년 그 만기 상환 대출을 40년으로 연장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청년들의 원리금 상환 기준의 그 소득을 현재 소득이 아니라 미래 소득 가치까지 합쳐서 이렇게 확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이나 실소유자한테 그 대비할 수 있는 대책도 지금 같이 완비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홍보가 덜 되고 부각이 좀 덜 됐다는 거예요. 부각이 덜 되고 지금 이렇게 규제한다라는 시그널이 여당의 그런 어떤 대출 완화 시그널하고 충돌되니까 이런 모습을 뭔가 좀 보이는데 상반돼 보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시경제성 측면에서는 좀 필요하지만 조금 더 그러면 좀 세심한 그 대책 마련을 같이 가면 어땠을까? 규제를 먼저 발표하기보단 규제하고 공급 대책을 좀 같이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최인종 변호사와 김학규 두 분께 이 정책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인종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럼 2030만 집 사고 4050은 집 사지 말란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그 이번 그 지난 서울 부산 선거 이후에 예. 2030 그 민심을 잡기 위한 정부 여당의 노력은 충분히 그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서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은 빚내서 집 사는 거 못하게 한다는 시그널로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번에 있었던 이른바 그 공공 그 주택 공급 대책 이른바 새로운 규제를 넘어서 저는 이번이 26번째 부동산 규제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DTI나 LTV 이런 것을 통해서 쪼아서 수요를 그렇게 그 집을 사지 못하려고 해놓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4050 세대 같은 경우에 빚내서 집 사는 게 더 어려워진 이런 부분이라서 2030에 대한 어떤 세대는 되지만 4050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로서의 어떤 것은 마련해줘야 하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김학규. 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예. 서민들이 이러면은 집 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정책은 현금 있는 사람들만 집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실소유자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현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은 집들을 살 수 있는 오로지 그분들만 이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맞춤형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선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유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거 큰 부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과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막아놓으면 집은 어떻게 사란 말입니까? 이런 시각. 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거 여당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이.